경북을 잡아라. 뜨거워지고 있는 지방선거 준비 현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 후보들이 가장 열띤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이제 대구였고, 그리고 대구에 준하는 곳이 바로 경상북도입니다.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오랜만에 언론에 나와서 또 눈길을 끈 인물이 있는데 바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입니다. 어떤 말했는지 영상 먼저 보시죠. 요즘도 제가 어디 가면은 당신 말 들어서 그때 자기를 잘해서 잘했다. 고맙다. 그때 집 안 샀으면 큰일 날 뻔했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인사를 많이 듣고 하시죠. 있습니다만은 최경환이는 빚내서 집 사라. 뭐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이제 워딩을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그때 제가 그런 말 한 적은 없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말 듣고 집 산 분들은 지금 그래도 걱정 없이 살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양재민 변호사님, 요즘 뭐 대출 규제나 이런 부동산 규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기 너무 힘든 상황인데, 아침에 제가 신문 읽었을 때도 부모 세대보다 지금 14년이나 집 마련하기가 더 길어졌다, 늦어졌다라는 보도도 나왔었는데, 그만큼 그런 차원에서 이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워딩이 다시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어쨌든 뭔가 경제를 다뤄봤다. 그리고 내가 그때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했던 그러한 정책들이 결국에는 좀 맞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읽힙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취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기조와는 사실상 좀 반대되는 그러한 정책을, 어떻게 되면 이 빚을 내서 집을 사라라고 외쳤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조금은 뭐 대립되는 지점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본인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렇게 내가 경제는 믿고 살릴 수 있다, 내지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읽히고요. 다만 이제 과거와 지금의 좀 상황의 차이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은 또 별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권지웅 대변인님, 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권지웅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황이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최경환 부총리께서 장관을 하실 때는 주택 가격이 거의 7, 8년째 아무리 해도 안 올라올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경기 부양을 하고자, 그리고 집값을 방어하고자 국가가 되게 나서서 대출 규제를 풀었던 시기고, 그것이 이제 국가가 해야 할 일 중에 일부였다면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고, 실제로 금융 규제를 하지 않고서는 더 많이 오른다는 걸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잠깐 풀었다가 문제가 됐다는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가 다른 것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일을 이야기하는 게 사실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북도지사 후보군은 어떻게 될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조금 전 영상 보여드렸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그리고 이강덕 포항시장, 그리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현역 도지사 3선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미자 국민의힘 의원도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여론조사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철우 현 경북도지사가 14%,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9.3%, 김재원 최고가 7.5%, 이강덕 시장 5.2%, 이미자 의원 2.5%입니다. 자, 이철우 지사가 지금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항암 치료 때문에 출마 못할 수 있다, 정우선 의원님,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건강 회복하고 3선 도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예, 이철우 지사의 3선 도전 여부가 이제 경북지사 선거에서의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였는데, 이철우 지사 본인이 이제 그 항암 치료가 끝났다, 이제 나는 건강해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3선 도전을 밝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철우 지사의 어떤 3선 도전은 이제 상수로서 자리를 잡게 됐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당 지도부에 있는 김재원, 그리고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주요 요직을 했던 최경환 장관 같은 이제 소위 빅샷들이 가세를 하면서 경북지사 선거가 일개 지방자치제의 선거이긴 하지만 지역이 갖고 있는 상징성,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경북이 갖고 있는 어떤 중요도, 이런 것 때문에 중앙정치에서도 상당히 주목을 받게 되는 선거가 된 거고요. 더욱이 기존의 이 경북지사가 수성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 소위 빅샷들, 이 도전을 해서
탈환할 것이냐. 네. 이 결과가 이번 지방선거에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경북지사 자리 이철우 지금 현 시장이 출마를 하냐 못하냐 이 얘기가 있었는데 출마를 하는 걸로 결정하면서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보신 후보들 저마다 선거 전략으로 앞세우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인데요. 지난해 박 전 대통령 탄생 80도를 기념하는 행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했던 적이 있는데 두 전직 대통령의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늘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걱정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이제 보니 인재들 참 훌륭하고 맨 땅뿐이던 이 땅이 오늘은 전자, 반도체, 방산, 첨단 산업으로 빛나고 문화의 힘까지 세상을 이끌고 있지 않소. 아버지 모습을 밖에서 너무 많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AI가 하니까 좀 뭔가 낯설어요. 자, 지금 너도 나도 경북도지사 출마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 마케팅 중이어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상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화면 이어서 함께 보시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김재원 최고와 이강덕 시장은 제2의 박정희가 되겠다라고 선전포고한 상황입니다. 이철호 전 지사 역시 박정희가 물려주신 산업에 AI 로봇 산업의 길을 열겠다라면서 다시 한번 박정희 전 대통령이 소환됐던 겁니다. 박정희 향수가 먹혀들기 때문에 저런 얘기들을 하게 될 텐데요. 조심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 경북 지역에서는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앞세우는 그런 선거 마케팅이 먹히겠죠.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도도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봐도 이쪽 조사를 해보면 대개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다음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나오는데 글쎄요, 이번에 우리 최경환 전 총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그렇고 다들 저렇게 하기는 하는데 저는 아까 말씀했었지만 최경환 전 부총리가 예전에 자기가 그 부동산 경기가 어려울 때 빚을 내서라도 집 사시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때 집 산 사람들이 자기한테 굉장히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지난 이야기지만 예전에 그 노무현 정부에서 그 부동산 정책을 사실상 대통령이 이건 실패했다고 자기가 판단하고 왜 실패했는가 해서 나름대로 그 실제로 실록 형태의 그 분석하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냐면은 왜 우리나라 부동산 그 당시 이제 책 이름이 부동산 40년인데 대한민국 부동산 40년인데 이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실패의 원인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부동산을 경기 회복 그러니까 경기 부양 차원으로 정책으로 썼을 때 이런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라든지 가격 안정화가 실패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갑자기 급등할 수도 있지만 아까 최경환 부총리가 강조했던 그런 식으로 집을 사고 이러면은 그게 몇 년 후에 아주 또 심각한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좀 더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특히 이거 후보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활용하는 거는 저는 인지상정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런 포스터도 만들었습니다. 화면 함께 볼까요? 자, 박정희 전 대통령을 떠오르게 하는 저런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선거용 포스터로 활용하고 있는 건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떤 시그니처 제스처를 지금 이강덕 시장이 똑같이 따라하는 모습이거든요. 양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향수를 불러 일으키면서 나도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이런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지역의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서민의 삶이 팍팍하다 보니까 그러한 뭔가 경제를 이끌어줄
리더를 찾는다라는 니즈를 파악해서인지 저렇게 좀 홍보에 이렇게 박 전 대통령을 이용을 하는 홍보를 하는 그런 모양으로 보이고요. 물론 뭐 선거철마다 사실 과거의 특정 인물이라든지 뭐 우리가 이렇게 존경하고 또 어떠한 팬층이라고 볼 수 있는 지지층이 있는 그러한 인물들이 소환이 되고는 하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누가 더 닮았나, 내가 얼마나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나를 강조하는 그러한 모양새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네, 경북도지사 후보군들이 이렇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소환하면서 향수를 자극하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가기관 사업이면 산업, 또 민생이면 민생,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았기 때문일 텐데 과거 구미를 찾아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침을 내리는 모습도 화제입니다. 대한뉴스 준비했거든요. 영상 함께 보시죠. 박정희 대통령은 금오산에 올라 자연보호운동 실태를 살폈습니다. 금오산 도립공원 입구에 있는 채미정에서는 정화 완공된 시설들을 살펴보고 지금부터 관리를 잘해서 깨끗하게 보존하고 오래된 건물의 온돌방은 가끔 통풍을 시켜주라고 일렀습니다. 구미시 상모동 향리를 방문했는데 주민들 앞으로 다가선 박 대통령은 머리에 부스럼이 난 어린이를 쓰다듬으면서 수행한 주치의에게 약을 주도록 이르고 의료보호 대상자와 의료보험 가입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의료보호 문제를 연구해보라고 관계관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향수를 자극하고 있는 경북도지사 후보군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5명이 있습니다. 최경환, 이강덕, 김재원, 이철우, 이미자. 그리고 이들 중에서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북도지사 삼선들이면 다 꿈을 꾸죠. 어떤 분들은 뭐 꿈을 안 꾸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도지사 꿈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이철우 지사님과 저는 사제지간이고 또 우리 경북 정서상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라는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상당히 고민이 많죠. 이철우 지사가 선생님 은사였다고요? 네네. 학교 다닐 때요? 예, 중학교 1학년 때 수학 선생님이셨습니다. 아, 그래요? 아직 이미자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이유가 그럼 이철우 지사, 과거 자신의 수학 선생님, 스승님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정건희 대변인님? 예, 뭐 이미자 의원이 몇 차례 얘기를 했죠. 이철우 경북지사와의 인연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이 정말로 이철우 지사가 출마한다면 본인은 경북지사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북지사 선거에서 가장 큰 변수는 이철우 지사가 정말로 3선 도전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은 뭐 지금은 건강상의 이유는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만 후진들에게 길을 열어줄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뭐 이철우 지사가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여론조사 결과 보셨지만 현직 지사가 지금 누리는 프리미엄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1등 후보인 이철우 지사와 2, 3위권에 있는 그 여러 후보들 간의 격차가 다른 지역은 현직 지사가 있는 경우에 현직 지사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장이라든가 충남지사 이런 쪽은 국민의힘이 그 단체장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단체장에 대항하는 사람들의 지지율이 이만큼 나오지 않는데 경북 지역은 이 격차가 상당히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철우 지사가 출마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밀어줄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큰 변수가 되겠죠.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